너무나도 길었던 F1의 여름방학이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펼쳐지기 직전에 캐딜락의 모든 드라이버가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은 채로 경기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대다수의 팀이 리어윙을 바짝 세운 채로 프랙티스 세션에 임했습니다. 또한 최소 50%의 우천 가능성이 있었던 네덜란드였는데 우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공표했습니다. 세션 시작 15분째 안토넬리의 코너링 실패로 인한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고 올바른 세팅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잔드포트에서의 귀중한 시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마무리 직후 베르스타펜의 인생에 몇 안되는 기초적인 실수로 인해 차를 자갈에 빠뜨렸습니다. 컴파운드가 한 단계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작년 동일 세션보다 약 2초나 빠른 1분 10초대를 작성하며 올 시즌 차량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페라리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며 1시간을 날렸습니다. 프랙티스2도 시작 12분째에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프리뷰에서 예상했던 사고 포인트인 4번 코너에서 발생했는데 서행 중인 페라리 선수들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최대한의 감속을 하려다가 바퀴가 잠기고 그대로 2023년 리카도의 경우와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수습 직후 곧바로 하자르의 차량에 동력 문제가 발생하며 VSC로 상황을 수습하고 알본 역시 직전 세션의 베르스타펜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선수들은 모두 세션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1초를 더 단축하면서 1분 9초대에 진입한 선수들이고 전체적인 페이스를 따져봤을 때 에스턴 마틴이 맥라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프랙티스 3 초반부터 맥라렌의 대항마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전날 각광받았던 에스턴 마틴을 중심으로 많은 선수들이 적은 격차 속에서 경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기 전까지 맥라렌을 제외한 모든 선수의 순위가 계속 뒤섞였고 노리스의 경우에는 1분 8초대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며 프랙티스 세션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Q1입니다. 세션 시작 직후 첫 플라잉 랩에 스트롤의 13번 코너를 크게 벗어나는 총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론트윙 뿐만 아닌 차량 뒤편에도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기대를 모았던 드라이버 중 하나가 Q1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엄청나게 많은 순위 변화 속에서 1분 10초 0이라는 예상 커트라인을 전해듣고 끝내 츠노더와 볼톨레토의 선전을 필두로 5명의 탈락자가 정해졌습니다. 하스가 최악의 성과를 가져갔고 가슬리의 Q2 진출로 간신히 호흡기를 붙잡은 알핀이었습니다. Q1 탈락자는 콜라핀토, 훌켄버그, 오콘, 베어만, 스트롤입니다. Q2입니다. 큰 변수 없이 진행되는 세션이었기 때문에 첫 플라잉 랩부터 아주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특히 노리스가 Q2에서 트랙 레코드를 갱신하는 능력을 뽐냈습니다. 진행되던 세션의 예상 커트라인이 1분 9초 4로 설정됐고 최소한 그 기록을 넘기 위해 선수들이 가속을 펼쳤습니다. 안토넬리가 1분 9초 493으로 정확한 예상 시간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알론소와 사인스 그리고 알비의 두 선수가 모두 활약을 펼치며 안토넬리를 밀어냈습니다. Q2 탈락자는 안토넬리, 츠노다, 볼톨레토, 가슬리, 알본입니다. Q3입니다. 여기도 시작부터 피아스트리가 새로운 트랙 레코드를 작성하며 잠정 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맥라렌을 제외하면 베르스타펜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고 페라리의 두 선수까지 그나마 바짝 따라붙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자르가 4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며 기록 단축에 성공한 베르스타펜이었지만 아쉽게 맥라렌의 두 선수를 잡지 못하면서 3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맥라렌이 폴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피아스트리는 석 달 전의 스페인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폴 포지션을 가져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노리스는 프랙티스부터 Q1, 2까지 모두 1위를 가져갔지만 뒷심 부족으로 인해 폴 포지션을 팀메이트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갔지만 맥라렌은 여전히 강했고 이번 경기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오스카 피아스트리입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스타트 단계에 베르스타펜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맥라렌 듀오의 사이로 들어갔고
알본은 무려 5계단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경기 시작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에 비예보가 나왔고 곧장 내리지는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팀의 수뇌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프트로 스타트했던 선수들이 피트스탑을 통해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르클레르는 언더컷을 시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의 동시에 해밀턴이 개인의 실수로 인한 리타이어가 발생했고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르클레르는 이도치 않은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직후 리스타트 상황에서 로슨과 사인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며 서로의 타이어에 펑처가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파편으로 인해 VSC를 이용한 데브리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르와 러셀의 미약한 충돌 사고도 있었는데 이 사건은 레이스 이후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만 남겼고 레이스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는 각각 19그리드와 피트에서 스타트한 스트롤과 베어만이 각각 10계단을 올라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하자르 역시 수많은 위기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넘기고 4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그 찰나 안토넬리가 4번 코너에서 르클레르에게 들이받으며 큰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페라리는 더블 리타이어라는 초대형 재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이프티카가 나왔기 때문에 피트인을 하지 않고 있던 베어만의 경우에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원투 피니시를 할 것만 같았던 분위기 속에서 차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팀 라디오가 전해졌는데 그 당사자는 노리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아스트리와의 경쟁에서 미약하게 뒤처져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치명타를 맞은 꼴이 됐고 최상위권에 한 명이 떨어진 덕분에 하자르는 데뷔 이후 첫 포디움에 소리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변수 속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뺏기지 않고 페스티스트 랩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가져가며 시즌 전체 첫 그랜드슬램이자 개인 통산 첫 번째 그랜드슬램을 차지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입니다. 하지만 우승자와는 별개로 하자르의 포디움에 더 눈길이 가는 날이었는데 이는 레이싱 불스로서의 첫 포디움이자 전체 역사로 놓고 봤을 때 2021년 알파타우리 시절에 피에르 가슬리가 기록한 포디움 이후 약 4년 만에 차지한 포디움 피니시입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린 팀원들이었고 모든 선수들이 어린 루키의 성과를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노리스가 리타이어했지만 맥라렌의 독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5등을 예상했던 베르스타펜은 2등이라는 현 시점 최고의 성적을 얻어냈지만 페라리는 컨스트럭터 경쟁에서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경기 이후 해밀턴은 정찰랩의 더블 옐로우 플래그 제한 시속 위반으로 인한 오그리드 페널티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페널티는 직후 펼쳐질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적용될 예정이며 홈 그랑프리를 맞이하게 되는 페라리 입장에서는 하루 만에 3지를 맞이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셀과 르클레르의 연속 코너 사고건은 르클레르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안토넬리에게 충돌당하면서 레이스를 이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이 불필요하다 판단해 양측 모두 추가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연달아 안토넬리가 일으킨 충돌 사고는 드라이버에게 페널티 포인트 2점을 부과했고 이 포인트는 정확히 1년 뒤인 2026년 8월 31일에 말소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뒷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팀을 이끌고 있다시피 하는 드라이버들이 모두 포인트를 획득했고 알본과 베어만 그리고 스트롤과 오컨이 모두 순위를 급등시키며 포인트 피니시를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스는 더블 포인트 피니시가 됐고 츠노다는 7경기 만에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펼쳐진 경기가 혼란스럽게 지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재미 요소를 모두 갖춘 경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곧장 이번 주말에 펼쳐지며 격전지는 페라리의 홈그라운드 몬차입니다. 연달아 닥친 악재를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당장 며칠 뒤의 주말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경기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